1500년대 초 한여름의 궁궐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빙고에서 막 꺼낸 두꺼운 얼음을 은쟁반 위에 깔고 그 위에 청포도를 올리는 장면이 연산군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얼음 위에 얹힌 포도알은 수정처럼 반짝였고 햇빛에 반사된 빛깔은 보는 이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왕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포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입안에 넣는 순간 왕은 짧은 시구를 읊조렸습니다. 그 옆에 있던 승지들은 당황하지 않고 붓을 들어 곧장 시를 지어 바쳤습니다. 이 장면은 후대 사람들의 상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실제로 마유포도와 수정포도를 민가에서 구해 봉진하게 하다 라는 구절이 있고 승정원의 포도를 내려 맛을 본 뒤 시를 짓게 하라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연산군은 단순히 포도를 먹은 것이 아니라 포도를 통해 의례를 연출하고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왕의 입에 들어가는 포도 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지닌 권위와 감각을 증명하는 장치였습니다. 연산군의 미식은 계절의 한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연산 8년 3월 11일자 연산군 일기에는 제주 목사에게 내린 정교가 보입니다. 귤과 유감은 철이 이미 지났더라도 따서 저장해 둔 것이 있으면 봉하여 올리고 나무에 달린 것이 있다면 가지째 꺾어 올리라. 왕은 귤이 철지난 사실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진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가지에 달린 채로 올리라는 지시는 단순히 맛을 원한 것이 아니라 과일의 외형적 완전성을 즐기려는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이 명령은 지방 관리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제주에서 수도까지 과일을 운반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닷길과 육로를 거쳐 올라오는 과정에서 과일은 쉽게 상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원한다면 반드시 올려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민들은 본래 생활과 상관없이 귤을 강제로 수거당했고 관리들은 지체되거나 수량이 맞지 않으면 곧바로 문책을 당했습니다. 연산군의 욕망은 조선 땅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연산군 일기 연산 11년 4월 6일자에는 성절사에게 내린 정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왕과 여지를 많이 사오고 서가와 감과 및 각종 과일도 많이 구해오라. 여지와 용화는 중국 남방지방에서만 구할 수 있는 과일이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전혀 생산되지 않는 진귀한 열대 과일이었습니다. 원래 성절사의 임무는 외교와 조공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왕의 미식을 위한 사적인 수입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명령은 조선의 외교적 품격에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신단은 원래 국익을 위해 파견되었지만 왕의 개인적 욕망을 채우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행 비용은 더 늘어났고 관리들은 더 많은 뇌물을 주고받으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결국 왕의 미식은 국경을 넘어서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후대 전승에는 연산군이 제주 목사에게 귤나무를 뿌리째 베어오라고 했다거나 달의 넝쿨을 뽑아오라고 명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는 실록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록의 직접 기록은 가지째 꺾어오라는 명령과 달의 봉진 정도입니다. 따라서 나무째 옮겨오라는 대목은 사실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승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산군이 과일의 신선함과 외형을 중시했다는 실록의 기록이 후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극단적으로 과장된 것입니다. 왕의 욕망은 시간이 흐르며 폭군적 이미지로 재해석되었고 그 결과 귤 나무째 옮기라는 과장이 생겨났습니다. 연산군의 식탁이 곧 정치의 시험대가 된 대표적 사건이 김천령 사건입니다. 연산 10년 6월 4일자 연산군 일기에는 왕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교하기를 이는 오로지 곧 천령의 짓인데 전일의 제주를 믿고 마음을 오만히 한 자이다. 내가 일찍 중국의 서고를 보고 싶어 하였거늘 그때의 천령이 크게 주장하여 막았다. 과연 임금이 다른 나라의 진귀한 물건을 구하면 말아야 막아야 하는가? 이것이 어찌하여 그르다고 감히 말하는가? 이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반드시 하였으리라는 것을 안다. 아른대로 능지정모라고 그 자식은 결장하여 종을 만들고 또 천령 덕숭은 효소하여 전시하라.
결국 김천령이 수박 수입을 반대하자 왕은 그의 태도를 충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는 능지, 정몰, 효수라는 극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음식 문제를 넘어 왕의 말 한마디를 거스를 수 없다는 메시지를 신하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수박 그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왕의 의중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정치적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연산군의 미식 집착은 사슴꼬리와 혀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연산 11년 8월 2일자 연산군 일기에는 함경도 관찰사 박건이 국문을 당한 사건이 실려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사슴꼬리와 혀를 봉진하는 서장에 수요를 기재하지 않았다. 실록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왕이 사슴꼬리와 혀를 즐겨 먹으므로 팔도에서 매달 거두어 바치게 하였다. 그러나 각도가 수요를 채우지 못하면 설리내관에게서 사들이기도 하였다. 사슴꼬리 하나 값은 배 30필이었다. 숫자 하나가 관찰사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 사슴꼬리와 혀를 단순히 좋아했다는 차원을 넘어 제도화된 월별 공급 체계로 운영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은 매달 일정량을 확보해야 했고 부족하면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들여 채워야 했습니다. 사슴꼬리 하나의 값이 배 30필이었다는 사실은 당시 백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잘 보여줍니다. 지방 백성들에게는 사실상 가혹한 세금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사슴뿐만 아니라 꿩에도 집착했습니다. 연산군 일기 연산 11년 4월 6일자 기록에는 근년에는 생치가 해마다 4만에서 5만에 이르렀다는 구절이 보입니다. 생치는 살아있는 꿩을 뜻합니다. 연간 4, 5만 마리라면 단순히 왕의 식탁을 채우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국가적 동원 사업에 가까웠습니다. 지방관리들은 꿩을 잡기 위해 마을 상과들을 샅샅이 뒤져야 했습니다. 농민들은 농사일을 제쳐두고 사냥에 동원되었을 것이고 지역의 생태계는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왕의 식탁에 오르기 위해 꿩 수만 마리가 매년 사라진다는 사실은 왕의 욕망이 곧 지방의 고통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조선사회에서 소는 농업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밭을 갈고 짐을 나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오랫동안 우금령을 내려 소도사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이 금령을 무너뜨렸습니다. 연산 12년 6월 23일자 연산군 일기는 이렇게 전합니다. 소도살 금령을 풀고 연양에는 쇠고기를 쓰도록 하였다. 나인들이 사사로이 잔치를 열면서도 한 번에 8구두의 소를 잡았다. 왕의 식탁은 이제 농업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나인들조차 잔치에서 수두 마리의 소를 잡는 관행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식이 아니라 사회구조 전체를 흔드는 행위였습니다. 연산 12년 3월 13일자 기록에는 왕이 쇠고기를 즐겨 사축서에 소를 많이 길러 바치게 했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미 왕실 차원에서 소를 길러 고기를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의미입니다. 후대 전승에는 연산군이 날마다 소 10여 두를 잡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이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록의 기록만 보아도 이미 심각한 파괴가 일어난 것은 분명했습니다. 연산군의 식탁은 신하들에게 늘 불안의 무대였습니다. 승지들은 왕이 내려주는 포도를 맛본 뒤 곧장 시를 지어 바쳐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의가 아니라 왕의 취향과 감각을 맞추는 충성의 표현이었습니다. 왕의 기호를 거스르는 순간 그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지방의 관찰사와 수령들은 더 큰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진상물목을 조금이라도 잘못 기재하거나 수량을 맞추지 못하면 국문을 당했습니다. 함경도 관찰사 박건이 사슴꼬리와 혀의 수량을 서장에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문을 당한 사건은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연산군의 식탁은 왕의 기쁨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신하들에게는 목숨을 건 시험장이었습니다. 사헌부와 사관원 즉 대가는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 왕의 미식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왕이 계절을 거슬러 과일을 구하니 백성의 고생이 심합니다. 농우를 함부로 잡게 하니 농업이 무너집니다. 왕이 맛을 즐기는 데 집착하니 나라의 기강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이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소를 올린 신하들을 문책하거나 파직했습니다. 왕의 미식은 곧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고 도덕적 충고조차 쉽게 묵살되었습니다. 대간의 목소리는 결국 힘을 잃었고 왕의 욕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이 폐위된 뒤 그의 미식은 후대 왕들에게 경고로 남았습니다. 영조와 정조 같은 왕들이 사치를 누리려 할 때마다 신하들은 연산군이 그리하여 나라를 망쳤습니다라는 표현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후대 왕들은 음식과 사치에 대해 늘 조심해야 했습니다. 연산군의 이름은 단순한 개인의 미식 취향을 넘어 절제 없는 욕망이 곧 나라를 망친다는 교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